안녕하세요 고삼 여러분. 오늘은 이번에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수리 나형에 대한 21번, 29번, 30번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가형이랑 겹치는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다 같은 교육과정을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형, 나형 문제가 다르지 않고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자 이거 지금 18번이나 나와 있는데 21번 문제예요. 이게 가형 18번에 있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요 글에는 잘 안 나오고 예전에 나오던 문제인데 요 글에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문제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21, 29, 30번이 예년보다 많이 쉬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21, 29, 30번 하면은 킬러 문제라고 해서 1등급을 가리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21, 29, 30번이 아닌 다른 쪽에서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21, 29, 30번에 쫄아서라는 표현 써서 죄송해요. 자기가 겁을 먹어서 문제를 읽지도 않고 풀지도 않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최소한 문제는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문제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두 곡선이라고 해서 어떤 지수함수와 이차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x1, x2라고 하는데 그때 x1이 x2보다 작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수함수가 하나가 있겠죠? 그 이 지수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y는 어떤 2차 함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부분을 x1, x2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되셨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기억을 풀고 기억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니은을 푸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을 모두 활용해야지 디귿을 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기억을 보니까 x2라는 게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2분의 1, x는 2분의 1이 여기 있냐라고 생각해주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다? x에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2차 함수가 저 지수함수보다 크기만 한다면 저 그는 우리가 2분의 1보다 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봅시다. 2분의 1을 지수함수에 넣으면은 2에 2분의 1승이고 여기 이제 2차 함수에다 2분의 1을 넣으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3이니까 가 되겠네요. 둘 중에 누가 크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보면 4가 아니죠. 2랑 4분의 9니까 얘가 더 크겠죠. 제곱해서 더 컸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다. 다시 해서 2차 함수에 넣은 값이 지수함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해서 두 개의 교점은 그 뒤에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들 이게 되시죠? 자, 그래서 기억은 3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니은을 봤더니 자, 봅시다. y2-y1이 x2-x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었냐? 지금까지는 x2-x1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x2-x1이
분의 y2 마이너스 y1이 1보다 크냐? 다시 해서 얘가 무슨 얘기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은 이 두 점을 이은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나 저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y는 x를 끌어다 써서 y는 x와의 교점을 생각해서 기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안 풀게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유월 모의고사가 해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출제 의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푼 방식대로 푸니까 이렇게 푸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맞다고 가정해도 디귿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지금까지 기억에서 저렇게 푼 거는 왜냐? 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 정리라는 걸 대신 빌려와서 이렇게 썼었는데 얘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뭐가 있냐? x1이랑 y2라는 게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y2라는 거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x1 제곱 플러스 2고 x2고 y1은 이거라는 거 다들 구할 수 있겠나요? 그쵸?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준 거죠. 이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y2에서 y1을 빼세요. 저 한번 빼봅시다. 빼니까 우리는 y2에서 y1을 빼니까 2x1 제곱 마이너스 2x2 제곱이 x2 마이너스 x1보다 크냐라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합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에 x1, x2, x1 더하기 x1 마이너스 x2가 x2 마이너스 x1보다 크냐가 되겠죠. 그럼 x2 마이너스 x1은 뭐다? 0보다 큰 애기 때문에 얘는 다시 얘기해가지고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은이 맞으려면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사용해보니까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 x2는 2분의 1보다 크대요. 맞죠? 그 x1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당연히 x1도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을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구나, 니은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자, 마찬가지로 y1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는 한 점이고 y2라는 거는 여기 위에는 한 점이기 때문에 y1 곱하기 y2는 다시 해서 2에 x1 더하기 x2 얘가 저 범위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 2분의 루트 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 거고 1은 2의 0승이니까 디귿이 물어보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겠죠. 다들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 덕분에 얘는 풀렸어요. 그쵸? 기억 덕분에 니은이 풀렸고 니은 덕분에 디귿 풀렸어요. 그럼 니은 얘만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이 이차함수는 y축의 대칭이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가 점점 커지는 모양이라서 이 x1이 y축에서부터 x2보다 더 멀리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x1하고 x2의 중점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호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x1이 x2보다 y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의 중점은 0보다 더 작은 쪽에 있겠다. 그래서 디귿도
왔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기억을 풀고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풀 수 있으면 풀고 그 기억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풀 수 있으면 풀면 되겠습니다. 다들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기출이가 잘 나왔는데 이런 니은 같은 문제가 나오면 기울기로 많이 풀어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많이 풀게끔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애가 나온다면 그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2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생소하게 보이는 것도 많을 거고 좀 기출 문제들 옛날 것까지 본 친구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문제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과정 바뀌고 첫 모의고사인데 첫 6월 모의고사죠. 평가 문제인데 이게 수능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쪽 내가 부족한 문제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어느 파트를 공부해야 되겠구나에 대해서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9번을 볼게요. 29번 마찬가지로 보니까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가 있대요. 그때 이런 함수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P래요. 그러면 일단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사건의 경우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4개에서 4개로 가는 함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이겠구나. 256인가? 그렇죠? 라고 다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F1하고 F2가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나열을 해봅시다. F1하고 F2가 가능한 순서쌍을 찾아보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가능한 건 3, 3, 3, 4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걸 찾아보면 3, 3, 3, 4, 4, 3, 4, 4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F1하고 F2는 지금 정해졌어요. 근데 이 F의 치역의 원소의 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3하고 4를 어떻게 넘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구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3, 3일 때부터 구해보면 첫 번째로 보면 자, F1하고 F2는 둘 다 3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3하고 4는 우리가 3을 제외한 1, 2, 4 중에 무엇인가로 가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근데 치역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우리가 저 1, 2, 4 중에 2개를 선택한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됐죠? 자, 그러면 가능한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씩 해볼까요? F3이 갈 수 있는 곳은 1, 2, 4 중에 하나인 거고 F4가 갈 수 있는 거는 F3이 간 걸 제외한 2개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3 곱하기 2다 라고 하면 끝이겠습니다. 됐죠? 좀 허무하지만 자, 두 번째로 3, 4라고 하면은 3, 4라고 하면은 이미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 중에 2개가 결정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3하고 4 중에 하나는 저기서 나머지 1하고 2 중에 한 곳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3개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봅시다. 우리가 자, 이렇게 갈 건데 봅시다. 우리가 자, 보시면은 1이라는 애가 3으로 이미 갔어요. 그리고 2라는 애는 4로 갔어요. 그럼 3하고 4 중에 하나는 우리가 1 또는 2 둘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가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얘가 1 또는 2 하나 선택해서 갈 거고 만약에 3이 갔어요. 그럼 4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2-1이라고 할게요. F3이 1로 갔다라면 F4가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1, 3, 4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2-2라고 해서 F3이 왜 4라고 했어? 2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4가 갈 수 있는 것은 2, 3, 4 중에 하나 더 갔겠죠.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F3만 1하고 2도 굳이 보낼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F4도 1로 갈 수 있고 F3도 1로 갈 수, F4도 2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의 번외로 F4가 1로 갔을 때랑 F4가 2로 갔을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럼 F3이 1, 3, 4 또는 2, 3, 4로 가기만 하면 되겠죠?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총 12가지냐? 라고 생각하면 항상 중복을 생각해야 된다. 중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F3이 1로 가고 F4가 1로 갈 때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1, 1이 또 있겠죠? 마찬가지로 F3이 2로 가고 F4도 2로 갈 때가 있겠죠? 여기서도 2로 갈 때가 있겠죠? 중복이 2개씩 생기니까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가지에서 서로 중복이 생기는 두 가지를 빼니까 우리는 10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똑같이 생각하면 10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러면 네 번째로는 뭐랑 똑같겠어요? 상품방 3일 때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6가지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6, 10, 10이니까 우리가 3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라고 할게요. 얘는 32겠구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라는 애는 4의 4제곱분의 32니까 4의 제곱분의 2라서 8분의 1이겠구나 라고 다들 구할 수가 있겠죠. 다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건을 나누어서 하나씩 생각해 줄 때 반드시 뭘 생각하자? 중복은 빼내자. 자, 그러면 8분의 1이니까 120 곱하면 답은 15겠구나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할만하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29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마지막으로 보고 끝냅시다. 잠시만요. 펜이 떨어져가지고. 에이. 자, 30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해봅시다. 자, 30번 문제를 보니까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2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구나. 그럼 우리가 대충 fx를 잡을 수 있겠죠. fx는 a1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겠구나 라고 대충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3차 함수 gx는 2차 항의 개수가 0이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gx도 대충 잡으면 gx는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대충 잡았어요. 자, 근데 3차 함수 얘의 특징이 있어요. 얘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상수함만 없으면 무슨 함수죠? 기함수죠. 이 기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다 y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를 y축으로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hx라는 게 저렇게 된대요. 근데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중요한 힌트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거를 구해야 돼요. 그럼 hx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연속이고 우리가 미분 계수가 같겠죠. 그러니까 f0은 0이고, 아니 0이 아니죠. f0은 g0이랑 같을 거고 프라임 0은 g'0이랑 같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를 봅시다. hx가 h0이랑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래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뭐냐, 개형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힌트를 만족하는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개형을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fx인 그 구간이고, 자, gx한 건 기함수를 y축으로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기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첫 번째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또는 얘를 반대로 그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켜서 둘이 같게 만졌을 때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초록색을 올리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첨점이 생겨서 미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 뭐다? 이 파란색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는 거 다들 이해가 되죠? 그럼 다시 해서 gx의 최고 차이의 개수는 양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 보니까 이제 좀 지울 건 지울게요. 다시 그리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hx라는 게 h0은 여기겠죠? 그럼 여기와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래요. 그러면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fh0이겠죠?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h0인데 h0과 만나는 실근의 합이 1이래요. 근데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인 애죠. 그럼 대칭인 애가 여기서 당연히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만큼 떨어졌으면 여기도 1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교점은 마이너스 2, h0이겠다라고 다 잡을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얘 잡았으니까 여기는 시그널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3, h0이겠구나 라고 다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gx라는 거는 하나의 실근이 3인 거를 평행이동시켜서 올렸대요. 그럼 식을 저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얘는 a2에 얘가 실근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함수인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많이 되는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될 때 풀마 3이면서 기함수가 돼가지고 0하고 마이너스 3, 3이 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올리자. 얼마큼? h0만큼 라고 gx를 잡아도 되겠나요? 자, 이렇게 잡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얘랑 0 넣었을 때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G0은 먼저 구해보면 G0은 여기다 0 넣은 거니까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H0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F0이랑 같아요. 그럼 F0은 어떻게? 여기다가 0 넣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A1 더하기 B겠구나. 그럼 우린 이 B라는 애를 다시 쓰면 이해했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씩 추려가면서 저 A1하고 A2를 구하면 답인 식으로 구해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힌트가 뭐였냐면, 자, 이제 미분에서도 같다고 했으니까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미분한 거와 제곱 빠졌네요. 얘 미분한 게 같겠구나. 0 넣었을 때. 그럼 미분을 하나씩 해봅시다. 얘 미분을 하면 2A1에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얘 미분하면 A2에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y 프라임이라고 써야 되지만 쓸까요? 얘는 프라임 x, 얘는 프라임 x. 여기다 0 넣은 게 같아져야 되니까 0을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니까 2a1은 마이너스 9 a2겠구나 라고 힌트를 하나 얻고 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모두 쓴 게 저기까지 이제 하나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보면 닫힌 구간 여기에서 다시 해서 여기랑 여기 사이겠죠?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루트 3이다. 그러면 다시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얘는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그리고 여기일 때 여기는 이제 얘 미분해가지고 구해봐야 되겠죠? 의 차가 저거다 라고 해서 구해봅시다. 자, 구해보면 필요없는 것 좀 지울게요. 자, 가에서 찾은 거를 여기다 써주면, 자, 우리가 칠판을 모두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 좀 이렇게 지워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구해보면 저기다 마이너스 1 나온 거니까 우리가 최대값은 M은 H0 마이너스 A1이다 라고 다들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최소값만 보여주면 되는데 최소값은 요거 미분한 거 다시 해서 여기가 0이 되는 거 다시 그냥 루트 3일 때 X가 루트 3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럼 이걸 넣어주면 몇이 되냐면 선생님이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6 루트 3 A2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맞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둘이 뺀 게 저거다. 그럼 둘이 빼면 되겠죠, 이제. 그럼 둘이 빼니까 얘랑 지워질 거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6 루트 3 A2에서 A1을 뺀 게 3 플러스 4 루트 3이겠구나 라고 다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죠. 우리가 여기서 2A1은 마이너스 9A2라는 거 알았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3 플러스 4 루트 3이 지워져요. 이게 지금 왜 선생님이 급해졌냐면 그 캠코더 저장 메모리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신호가 나와서 좀 빨리빨리 끝낼게요. 이거 계산을 직접 보여주진 않고 계산 대가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1이라는 거는 A1이라는 게 제가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A2라는 거는 3분의 1이 된대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이 A1은 마이너스 9A2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해주면 돼요. 이 최대체수 구하는 거는 우리 3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 다 알죠? 미분해가지고 0인 거 구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A1, A2 구했으니까 이제 다 구했네요. 그럼 H-3과 H4를 구해야 돼요. 그럼 H-3은 여기니까 얘는 프라임 마이너스 3을 구해주면 될 거고 H'4는 여기니까 G'4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38이다 라고 갑니다. 그래요. 이거는 여기 식 다 찾았으니까 A1에다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다들 됐죠? 미분할 거니까 요 H 제로라는 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갑자기 급하게 끝냈는데 용량이 생각보다 적네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6월 모의고사 수리 나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모두 고생 많았고 9월 모의고사 때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지 기존에 나오던 유형에서 어떤 게 바뀌었고 흐름이 어떤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